시옷 패트입니다. 지금 혼동하기 쉬운 말을 준거로 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한자 표현들 그리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어 시옷입니다. 사격, 우리 그 뭐 0점 사격도 있고 또 근거리 원거리 사격이 있죠. 쏠사자입니다. 칠격자. 자, 여러분 다음 단어 사고 능력하죠. 생각하고 궁리하다. 보시면 사고하다 짧게 발음이 되고요. 생각사. 그 다음에 생각할 살필고라고도 합니다. 사고 능력, 생각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말고 동음 이의 한자, 우리 사고가 났다. 그래서 뜻밖의 불행은 일사자 씁니다. 일사자. 이렇게 해서 까닭고, 이건 장음이죠. 발음할 때 위에는 사고, 이건 사고 이렇게 길게 발음합니다. 뜻밖의 불행을 사고라 그래요. 자, 동음이 한자까지 살폈고요. 사기다. 사기체가 있죠, 그죠? 그 두 개 다 속이답니다. 말로 이제 우리가 뭐 사기치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기, 속일 기자는 연결하고요. 사기. 이 사기는 지금 보듯이 속일기, 나쁜 길로 남을 속이다. 사기꾼 할 때 얘기가 되는 사기 알아두고요. 사면 복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사여주고 권리를 복원하다. 권리를 다 주다. 사면 복권이라 그러죠. 사면하다. 죄를 사여주다. 형벌을 면제하다. 사소한. 보잘것없고 작다. 사숙이란 말이 있어요. 개인 사자, 사자사자, 맑을 숙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 따르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사숙하고 하면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직접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가 남긴 저서들, 사상들, 철학들 두고 마음속으로 본받아 따르는 것을 사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익혀 두시고, 사주, 부추겨, 남을 부추겨서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하다. 사주, 교사와 비슷합니다. 그죠? 사치 알아두세요. 사치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놈자자가 이렇게 있어요. 놈자. 놈은 사람이죠. 다음에 마늘 다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잘 보시면요. 여러분 그 사치란 말은 이거예요. 사람이 바로 뭐다? 여기 사람의 분수에 맞지 않은 큰 갓을 썼다. 또 사람이 많은 것을 바란다. 큰 갓을 쓰고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사치할 사치할 사치. 자기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물건 따위를 많이 사서 치장하는 걸 두고 사치라 그럽니다. 허영심에 들던 이런 사람은 사치심이 있죠. 그 다음에 상극이라 두고 상극.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하다. 상극. 그 다음에 상쇄.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걸 상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쇄할 때 그 죽일 살이 아니죠. 가말 쇠자로. 상징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색임 찾아보기 찾을 색자. 생약 이럴 때는 덜생. 살필 성으로도 읽힙니다만 이때는 덜생으로 생약하다. 서거는 사거의 높임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체 높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서거라 그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런 식으로. 자, 서광, 서가 새벽서예요. 서광에 비추기 시작했다. 새벽빛 이런 뜻인데, 기리하는 이와 같은 어떤 바가 나타나는 징후를 서광이라 뜻하기도 하죠. 서명, 여러분 여기 서명, 마을소죠. 서명, 이름명.
그 이름을 적다, 이름을 기록하다. 이때 말서는 기록하다, 적다로 해석을 하고요. 이름을 적고 아까 본 우리 날인이 있죠. 서명 날인 하면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니까 서명 알아두시고, 선고는 수동하여 널리 알리다. 자, 그리고 설린 할 때 린이 잘 보시면 이웃 린자입니다. 착할 선 이웃 린. 이웃과 착하게 지내다, 즉 친하게 지내다 이런 얘기예요. 설린 정책이 있죠. 선망, 부러워하다, 부러워할 선, 선망의 대상이다. 선영, 무덤영자죠. 먼저 선 무덤영자니까 조상님의 무덤을 선영이라 그럽니다. 서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눈설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눈설을 적고요. 욕자가 욕될 욕이죠. 서력하다. 이때 서력은 눈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게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씻다, 뭐 갚다 이런 뜻으로. 욕됨을 갚다 또는 욕됨을 씻다. 우리가 서력할 때 보시면은 욕이 욕될 욕이고요. 자, 연결을 해두기 바랍니다. 조금 여기 획이 좀 빠졌네요. 마음에 참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서를 하다 보면은. 자, 설자, 눈설자에 욕될 욕. 이거 마디천 이렇게. 그러니까 욕됨을 씻다. 이때는 눈설, 스노우 이게 아니고요. 씻다라는 동사입니다. 또는 갚다로 해석해도 됩니다. 씻음. 그리고 섭렵하다, 건널 섭자. 그리고 섭정이라는 말, 섭정 뭐죠? 섭정. 자, 손수 적고 귀가 3개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정은 정사정, 정치 이런 뜻이죠. 해서 다스릴 섭자. 정치를 다스리다 뭐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왕이 직접 통치를 못할 때 그 주변 사람이 대신 정치를 맡아 하는 일을 뭐라 그럽니까? 섭정이라 그럽니다. 우리 고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자 그의 누굽니까? 아버지였던 대원군이 바로 이하응이 섭정을 했죠. 그죠? 이런 섭정은 남자가 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 누구나 하는 것을 섭정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특히 대왕 대비 여자가 이 발을 내리고 정치를 듣다 이런 말에 내음절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섭정의 한 일환이죠. 특히 왕대비나 대비마마가 왕 대신에 정치를 하는 것을 주렴을 내리고 정치를 듣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렴을 내리다, 수렴청정 이런 말씀입니다. 수렴청정. 따라서 수렴청정은 왕대비나 대비가 왕을 도와서 정사를 보는 것을 섭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연결하고 성적. 자, 적자가 쌀적이라는 것, 그게 길사말적, 쌀적이 아니고, 쌀적은 벼화가 붙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성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쌀적은 벼화입니다만 여기 벼화를 쓰면 안 돼요. 실라타, 실사가 들어갑니다. 요거 주의 좀 하시죠. 물론 표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글자를 적어야 할지 표기하는 내용도 한자 이해의 근본이니까요. 알아두기 바랍니다. 성적. 자, 적자 조심하면서 쇠뇌, 세습이다, 엄습하다, 엄습할 습. 이건 뭐 날 같다 뭐 이래도 해석이 됩니다. 세습적이다, 물려주고 물려받죠. 세척은 둘 다 손수가 있습니다. 소급, 요거 꼭 알아두세요. 소급하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다, 어떤 효력이 미치게 함을 소급하다. 그죠? 소급 알아두고, 다음 소송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수번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할 때 호소하다 말씀은. 다음에 송자. 이거 송자는 뭐죠? 송사하다. 자, 소송하다. 소송제기란 말이 있죠. 나의 불편부당함 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재판에 의해서, 그죠? 재판에 청구하는 일을 소송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말이 있죠. 소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52쪽에 보십니다. 소추란 말이 있네요. 소추. 더불어 이것도 좀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탄핵 소추란 말 들어보셨죠? 탄자. 핵. 탄핵하다. 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소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순할 송자, 소자. 추자. 이 탄핵 소추란 말은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 탄핵 소추라 그럽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우리 아쉽게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탄핵 소추권이 발동됐죠. 그래서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바로 헌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면은, 자,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서 벌해주세요라고 제기를 하는 것을 탄핵 소추라 그럽니다. 속죄 알아두고요. 쇠할 때 사슬 쇠사슬로 나라를 묶었다. 그러니까 교역이나 외국과의 통상을 하지 않는 것을 쇠국이라 그래요. 대원군의 쇠국 정책이 있었죠. 쇠도, 자, 나왔네요. 살도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럴 때는 뭐다? 빠를 빠를 도, 일도, 쇠도, 한쪽으로 빠르게 몰려들다. 쇄도. 그러니까 문전쇄도 또는 반항하는 내용의 어떤 글을 문구에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쇄도했다 이런 말을 하죠. 세차게 몰려들다. 다음에 쇄신 연결하고 수렴 연결해 둡시다. 수색 구석 뒤져 찾죠. 수치할 때 치가 부끄러울 치입니다. 부끄러울 치. 숙석은 멀지 않은 옛날. 김희독립선언서에 보면 숙석의 징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과거를 숙석이라 그럽니다. 자, 숙지 익숙하게 충분히 읽다, 알다. 순수 연결하고 스라는 무릎설입니다. 무릎 아래니까 부모님 스라하면 그 부모님 품 안이다 이런 얘기죠. 슬하. 습관, 여러분 습관 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관습이죠. 자, 익힐 습자 보시죠. 습관자, 익숙할 관자.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개인의 일종의 버릇을 뜻합니다. 개인의 버릇을 습관. 근데 사회적인 범위가 다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습이죠. 습관, 개인, 사회는 관습은 사회 성원들의 질서와 풍습을 뜻하고, 사회적이면은 관습이 되고, 글자를 뒤집어서 습관이 되면 개인적인 버릇을 뜻합니다. 엮어두시고, 그 다음에 시사. 그 시가 보일시, 부축일서. 부축일서자는 앞에 입구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일시, 보여주다, 부축이다, 부축일 사자, 장음입니다. 시사하다, 암시적으로 보여줌, 그죠? 암시적으로 보여줌 이런 얘기죠.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여줌. 이건 장음이고 시사하다. 근데 동음 이의어에 뭐가 있냐면 떼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짧게 발음면 됩니다. 당대의 중요한. 그래서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시사라 그러죠. 이건 시사 상식할 때 당시에 일어난 중요한 사회적 사건, 시사 상식. 이건 시사 간접적으로 보여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음 이의어에 해당하니까 명확한 뜻구별과 함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매울 신자, 맵다, 쓸고자죠. 근데 동음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고라는 말이 있죠. 신고. 이건 같은
앞에 나오는 신고와 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지금 52쪽의 마지막 신고는 어린이를 당해 몹시 애쓰다. 이것은 신고, 이거는 국민이 법령에 따른 관청이나 법령에 입에 대거나 무슨 문제점이 생긴 것을 관청에 뭐 합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보고하는. 그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신고하다 이럴 때는 요거 들어가죠. 글자가 다르니까 동음 이의어로 연결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랄 연결해두고 날 그렇고 예리하다. 신문 말로무로 조사합니다. 그 밑에 니은에 보세요. 말로무로 조사하는 게 신문 니은이고 바로 밑에 보면은 신문이 있어요. 신문 미음은 니은에 보면은 서면이나 구두.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죠. 서면 질의하는 것이 포함되면 뭐다? 미음의 신문이고 말로만 물어서 조사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아주 미세한 차이니까 익혀두시고요. 위에 심금 알아두고 흔히 마음의 검음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정서적인 마음을 비유할 때 심금을 울리다 이러잖아요. 원래는 검음구와 비파 이런 뜻입니다. 자, 심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매기다 결정하다 얘기고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 나라의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갚거나 돌려주다. 낱말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한조에 그녀는 성장을 하고 동창에 나갔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게 아니죠. 성장은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그죠? 잘 차려입었다. 한벌 아래로 쫙 빼서 잘 차려입은 걸 성장이라 그럽니다. 그 외에 2번이 답이고 연쇄적이다. 유세 알아두고 접수 같은 것은 정확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접수는 다음에 어법에 가서 좀 한 문제가 나와요. 접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경우 있죠. 동사무소에서 뭡니까? 그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렇게 되죠. 동사무소가 주체입니다. 접수하는 것은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이러면 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접수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때는 나는 응시원서를 어떻게 제출하였다 되죠. 접수란 말을 받는다 의미를 한자로 명확하게 알아야 그 문맥에 맞게끔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접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응 부분 볼까요? 아류, 흔히 아류자 그러죠. 교재 54쪽입니다. 이응. 학문에서 독창성이 없이 모방을 하다. 흔히 홍길동전이 아류작으로 뭐가 있죠? 전우치전 있지 않습니까? 아류작, 모방작 이렇게 얘기되죠. 아첨 연결해두고 악착할 때는 이를 꽉 깨물고 일을 해나가는 능력이 매우 모질고 끈질기다는 뜻이죠. 악착 같다. 그럴 때 악착이랄 때는 왼쪽에 이치가 다 있어요. 변해보면은 이치 있죠. 안목 분별하는 견식, 알력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력. 여기 이형인데 여기 덜 썼네요. 알력은 원래 수레바퀴가 이렇게 수레거자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다. 둘 다 삐걱거리다. 알, 삐걱거릴 알. 다음에 여기 락자 이렇게 들어가면 삐걱거릴 역자. 이게 알력이다. 세력 다툼을 하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죠. 더러더러 충돌하는 것을 두고 알력,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알선 알아둡시다. 압권, 누를 압, 채권. 가장 뛰어난 작품이 위에서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압권, 가장 탁월한 작품 이런 얘기죠. 앙등 알아두고요. 애로, 좁고 험한 길. 흔히 또 장애가 되는 것, 애로사항이 있냐 할 때 연결을 합니다. 야기, 사건을 불러일으킴. 약관, 여러분 약관. 앞에서 본 나이 얘기할 때 약할 약, 쓸관과는 다르죠. 그 약관은 나만 20세 전후지만 여기 약관은 매절약 항목관으로 미리 마련한 어떤 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려 할 때 보험 약관이 있죠. 그죠? 그 약관을 잘 읽어봐야겠죠. 마치 회칙과 같은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알아두고 다음에 어눌 말을 뭐 더듬거림이 한다든지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표현을 어눌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 어눌은 바로 고유가 아닌 한절한 점도 익혀두기 바랍니다. 어록, 말씀어 기록할 어록은 원래 어록은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한 말을 기록한 책이에요. 어록.
근데 요즘은 뭐 우리 탤런트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 얘기를 뭐 김제동 어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록의 단어를 잘못 쓰고 있지 않냐. 원래는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이 말한 것을 묶은 것을 어록이라 그러는데, 자 뭐 여하튼 그런 의미입니다. 어용 꼭 알아두시고,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주대 없이 행동하다 어용단체 이런 말이 있죠. 어용 여과 걸러내다. 그리고 55쪽에 역할 볼까요? 역할. 여러분 그 불일역자, 불일역 할자가 가를 할, 배다 역할 분담 있죠. 복음 주의하시면서 가르다 배다니까 표기가 있죠. 역활 아닙니다. 배다 가를 할입니다. 역할 이렇게 할머니 할 때 할자를 쓰니까 연결해 두고, 그 다음에 연고 혈통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연고 무연고자 그래요. 2년째 실세가 들어가고요. 자 맺다 연고 혈연 혈통 또 내지는 법률 관계로 맺어진 것을 연고라 그러죠. 연고가 없다 이런 말 하죠. 무연고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연역, 다음에 열독은 쭉 훑어 읽는 통독과 비슷합니다. 염세, 세상을 귀찮게 여기죠. 그죠? 캐스라스라 이래가지고 귀찮고 따분하고 괴롭게 여깁니다. 반대말이 뭐더라? 염세적이다. 반대말은 낙천입니다. 낙천적. 옆에다 낙천 적어놓고요. 그리고 예민하다. 다음에 오락. 오류는 잘못된 판단, 이론, 이치에 맞지 않다. 오류 연결해 둡시다. 오만하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죠. 오열할 때 그 열자가 이때는 목매 울다, 울열, 목매열인데, 인후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구멍 인으로 도금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네요. 오한할 때 오자. 여기 보시면 악할 악자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그죠? 악할 악인데 미워할 오로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살자와 같이 악하다, 보통 악인이라든지, 다음 두 번째 미워할 오. 문장에서 보면 또 어찌하다 이래도 쓰이는데 이럴 때는 오한입니다. 미워할 오. 또 호오. 예를 들어서 여기 호자가 좋을 호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호악이 아닙니다. 반대의 글자끼리 조합이죠. 그러면 호 좋아하는 것과 미워함 이래서 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익혀두기 바랍니다. 와전, 사실과 다르게 전했다. 소문이 와전되었다. 와중 글자를 좀 이해하면서 뜻을 또 보다 더 분명히, 이 삼수가 있죠. 삼수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와중은 소용돌이 가운데, 소용돌이와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이런 가운데 가령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 김 과장이 일어나 발표했다. 이러면 틀리죠. 왜냐하면 고즈넉한 분위기는 조용하고 뭔가 엄숙함이 흐르는데 그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풍의 와중에도 박 부장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다면 그건 가능하죠. 태풍은 지금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용돌이 와니까 와중이 잘 익혀두셔야 돼요. 완고 알아두고, 융통성이 그 고집이 세죠. 우리 어른들 보시면 그러신 분 들어있죠. 완고하다. 자, 완곡 알아볼까요? 완곡. 완곡은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보면은 우리가 완곡어법 이런 얘기 하죠. 완곡, 부드럽다. 여기도 보면 완자가 지금 보면은 순하다 이런 뜻의 의미죠. 자, 완. 자, 곡자, 완곡하다. 어법의 완곡어법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따라서 완국은 감정이 상하지 않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언급하는 것은 완곡어법. 예를 들면 뭐 간접적인 표현이 있죠. 날씨가 무척 덥군요. 이것보다는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돌려 하는 말이 완곡어법입니다. 완상, 우리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구경할 때 완상하다는 표현 쓰죠. 자, 56쪽에 한번 이어갑니다. 왜곡 알아두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그릇되게 하죠. 역사 왜곡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요원하다, 용이하다, 그리고 원조가 그 돌 원자입니다. 돌 조자고 원조. 돌 원자, 돌 조자. 돕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물품이나 돈으로 도와주다. 식량 원조. 다음에 원활할 때 활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미꾸를 활. 어떨 때 익살스럽다는 익살골로도 읽힙니다. 어쨌든 여기서 원활, 이때 활은 화살할 때 활과 같은 표현이죠. 유기 내다버리다. 유기견 있죠. 유세 중요합니다. 자, 유세 보면은 지금 보니까 유자가 이렇게 놀유자. 중요한 건 이 글자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글자 말씀설인데 이럴 때는 유설이 아닙니다. 유세. 그 정당의 대표권자나 입후보자가 뭐 합니까? 정견을 발표해서 나에게 표를 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선거 유세가 있죠. 유세로 읽고 이것은 말씀설, 설화, 소설할 때 말씀설. 지금 여기서는 유세할 때는 달랠새입니다. 달랠새. 자, 말씀설, 달랠새. 또 다르게 도금될 때도 있습니다. 뭐 버슬탈 이래도 되죠. 그리고 기쁠열 이런 여러 가지 음과 훈이 확장돼요. 예를 들면 뭐다? 달랠새, 유설이 아니라 유세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어두시고요. 유세. 다음에 유예자. 이거 잘 나옵니다. 유예. 한번 같이 더불어 볼까요? 예. 그 유예자 보시면은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요. 예자. 예. 그래서 미리 예자 해서 이음에 보세요. 소송, 행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둡니다. 유예는 미루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흔히 법률에 보면 법에 집행유예가 있죠. 어떤 잘못을 저지른 범인에게, 그죠?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어두는 것을 유예라 그럽니다. 유예. 또 오상원의 소설 가운데 유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어두시고 은닉, 숨을 숨길릭, 숨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작물을 은닉하다 이런 말이 있죠. 의례 알아두고, 다음에 의뢰, 남에게 부탁하다. 이두할 때 이때는 읽을 독이 아니라 구절부, 이독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2사 연결해 두고 익명하면 익명은 숨길 이게예요. 튼 가로왈 가로 쪽으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 약자를 이래주고 숨길 이게입니다. 이런 명자. 익명, 익명성 이런 말 하죠. 익명은 이름을 숨기다. 익명의 독지가가 금일봉을 전달했다. 익명, 이름을 알리지 않은 그저 독지가 두톨독 써서 그 뜻을 가진 어떤 사람이 뭡니까? 금일봉을 바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숨기다. 익명. 자,
인감 알아두시고 인멸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두고 인멸 그러죠. 일탈. 여러분 편안할 일입니다. 편안할 일. 그러니까 일탈은 벗을 탈자. 일탈행위란 말이 있죠.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다. 기존에 있던 어떤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여 일탈.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다. 청소년 비행, 약물 남용, 성적 탈선 뭐 이런 따위를 일탈행위라 그러잖아요. 포괄적으로. 자, 임대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임대와 임차는 다른 말입니다. 임대할 때 임은 뭡니까? 바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동산, 부동산 따위를 빌려주는 게 임대입니다. 그게 가끔 가다가 보면 임대와 임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나는 저 3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옷가게를 차렸다. 이럴 때는 이 임대란 말이 물건이나 동산을 빌려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임대인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임차 그걸 빌려서 어떤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임차하여가 맞습니다. 그 임대와 임차를 분별 없이 쓰면은 구분하지 못하고 쓰면은 어법에 맞지도 않고 의미 전달도 불분명해지고 맞지 않는 비문이 되니까 단어에 특히 한자의 뜻을 명료하게 알고 쓰심이 우리가 올바른 의사소통에 디딤돌이 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밑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07번에 한번 보기 보시죠. 뜻풀이가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아집이라 그래요. 고집, 아집, 독선, 독단, 압관 조금의 차이가 있죠. 특히 독선과 독단도 차이가 있어요. 독선이란 말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일을 독선이라 그러고 독단은 남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독단이라 그럽니다. 독선은 남과 의논 관계가 없어요. 독선은 자기만이 옳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독선적이고 독단은 남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독단이라 그럽니다. 여기 답은 아집이에요. 앞글은 공부했고. 자, 우리 58쪽의 지역부터 조금 볼까요? 조금 템포를 빨리 가겠습니다. 자극 알아두고요. 자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자, 물을 자자. 말로 물으니까 이렇게 하고 입구가 두 개 있죠. 자문. 여기 문자에도 물을 문자에 입구가 있죠. 그 자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물음 이런 뜻입니다. 견해나 의견을 물음 이런 것을 자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문을 구하다 이런 말 하죠. 자문을 구하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문이 의견을 묻는다까지가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문이 이미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여기 문과 구하다가 중복 표현이 된 거예요. 중복. 이 부분은 맞지 않고 자문을 또는 빼고 자문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법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물음 자체가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 올바른 문장에 어법에 맞는 문장의 중복, 생략 등이 나오면 이렇게 여기 단어의 뜻으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밑절미가 되는 법이겠죠. 자, 이어두시고 그 외에 뭐 작금, 어제 작입니다. 어제와 오늘 자기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려 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가식적과 비슷합니다. 자기. 그 다음에 잠복 연결해두고 장악할 때 손바닥 장칠라. 장악하다, 손바닥이 쥐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악하다, 손바닥 장 조심하고. 장애, 쟁점, 저주 반대말이 축복이죠. 자, 다음 59쪽입니다. 조항, 그리고 적조 알아두고 적조. 붉은 조리로 순하라, 적조. 적조 현상이 남해를
또 동해를 우리가 더럽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그랬죠. 다음에 전공 연결해 두고 오로지 전자 전파. 자, 전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전형이라는 이 장음인데 둘 다 전형 할 때 동음 이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전형, 자 여기 보면은 온전할 전자 쓰고 전형을 볼까요? 큰 대자 이렇게 쓰고 행자. 이 전형은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걸 거쳐서 인물을 뽑을 때 입시 전형이란 말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댐댐이나 전형 때를 가려서 뽑다. 그래서 입시 전형할 때 이 전형입니다. 어떤 인물을 뽑고자 할 때 얘기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장음인데 이 전형이 있습니다. 법전자에 형자, 자, 거푸집형이라 그래요. 이것 역시 긴 장음으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모범이 되는 번복입니다. 그러니까 최지평 선생은 교사의 전형이다. 모범이 되는 번복이. 이것은 뭐다? 바로 인물이나 사람 댐댐이를 이렇게 어떤 시험을 거쳐 뽑다. 뜻이 완전히 다르죠. 전형. 한조도 익힐 겸해서 이어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곡을 치르다. 정곡, 사물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 이런 얘기도 제고 그거 꼭 알아두세요. 제고. 자, 어입니다. 서들어 높이다. 제고. 이 제고의 어이라는 점 주의하고, 제고는 경쟁력을 제고하다. 그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다. 서들어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발음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 여기 하나 있고, 이건 두제자 다시란 말입니다. 제고. 또 똑같은 제고에 뭐가 있다? 제고. 자, 이 제고는 다시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입니다. 그죠? 쳐들어 높임. 이건 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고는 재고 물품 대량 방출이죠. 창고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한자에 따라서 발음이 비슷한, 그러면서 표기가 좀 다른, 이 경우에는 동음 이의 관계지만 한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다른 이런 어휘들 혼동하기 쉽죠. 잘 구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교통정리를 하면서 학습을 해두어야 이 기본적인 어휘 능력, 즉 한자 능력이 점점 여러분 축적되어서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결해 두십시다. 그리고 재번이란 말이 있어요. 재번이란 말은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이런 얘기야. 편지를 쓸 때 그죠? 앞에 앞머리 서두 부분을 빼고 본론부터 말하는 것을 여기 나오는 재번하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뜻으로 그 괄호 안에 보면 관생이란 말이 있죠. 머리글을 생략하고 이런 뜻이에요. 조감 연결이고 조력, 힘을 써 도와주다. 조밀, 촘촘하고 빽빽하다. 자, 그리고 조소, 비웃음이죠. 조소.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홍소도 있고요. 홍소, 껄껄껄 웃는, 또 판대소, 얼굴을 찌그러뜨리며 아주 껄껄 웃는 판대소, 조소, 비소, 등등이 있어요. 조예,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 그 조예가 깊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장이란 말 중요합니다. 조장. 심해지도록 부축이다. 이 조장의 원래 한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뽑을 알, 묘, 싹, 묘. 알묘, 지금 조장이다. 자, 알묘. 싹을 뽑아가지고 뭐합니까? 성장을 도왔다. 알묘.
알묘. 줄여가지고 이제 조장.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조장하다 이런 얘기하죠. 보건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욱더 부추겨 어떻습니까? 부추겨 심해지도록 하는 게 조장입니다. 그건 혼탁한 분위기 조장하지 마라 이러지만 원래는 알묘 조장이에요. 그래서 싹을 뽑아서 뭡니까? 바로 성장을 돕다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번 옛날에 말이죠. 농부가 모를 다 심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한 마음으로. 그래서 연락하신 아버지께 아버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보고 오마.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논에 가서 한참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렸다 오시는 아버지에게 땀을 쩔쩔 흘리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땀은 왜 흘리십니까? 이렇게 젊은 농부가 묻자 아버지 농부가 내가 모를 그러니까 싹을 뽑아가지고 뭐 했다 성장을 도왔다. 그래서 이 젊은 농부가 막 급히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벌써 이 모내기 한 모가 둥둥 물에 떠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하는 그 같은 고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벼의 성장을 도왔다. 뭐 싹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비롯되면서 조장이란 말은 좋지 않은 일 이런 것을 부추겨 심해지도록 하는 것을 조장이라 그럽니다. 자, 졸속행정 어설프고 빠르다. 정묘 알아두고 종묘사직이란 말이 있죠. 정묘. 원래 왕실의 사당을 정묘라 그럽니다. 정석 연결하고 좌시 앉아서 보기만 하다. 좌천 반대가 영전입니다. 그 좌할 때 왼절을 쓰는 것은 왼쪽에 대한 깊이 현상이 동양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바른 손이라 그러고 왼쪽을 깊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 예절 이런 밥상 예절에 보면은 집안의 어르신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막 혼내키고 이런 적이 있죠. 왼손 깊이 현상의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왼자를 써서 좌천하면 계급이 딸려 나가거나 직급이 낮아지는 걸 뜻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직급이 높이 진급을 해서 뭡니까? 바로 임지로 가는 것은 영전입니다. 이전보다 좋은 자리로 옮기는 건 영전이라 그러죠. 주저하다, 머뭇거리나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그 발족이 왼쪽에 있죠. 발을 뗄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준고, 건거나 기준이 되고요. 중용 연결하고 질비, 증악이 아니죠. 증오, 미화다, 미화를 오. 지연 그거 좀 알아두세요. 지연. 여러분 지연하면 지가 더딜 지자입니다. 더디다, 그죠? 더딜 지자. 더딜 지자. 그 다음에 연자가 보니까 느리다. 아까 느릴 연자는 봤죠? 그러니까 시간을 느리다. 지연작전. 응? 예를 들어 우리가 1대0으로 게임을 이기고 있을 때 이제 경기가 끝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합니까? 시간을 느릴 지연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진부하다.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반대말이 뭐겠더라? 진부의 반대말은 참신입니다. 참신은 새로운 것이겠죠. 그렇죠? 새롭고 신선한 것을 뭐라 그래요? 참신이라 그럽니다. 진부의 반대말이니까 한번 참고로 연결해두고 참신하다. 반대말이 진부. 진부한 것은 낡았다. 참신은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진지하다. 말이나 태도 참답고 착실하다. 질국은 아까 겸재와 뜻이 같다고 속박의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고 질책, 꾸짖어 나무람. 자, 꾸짖을 질이죠. 질책은 일반적으로 꾸짖어 나무라다 이런 뜻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저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얘는 꾸짖을 힐입니다. 힐책이란 말이죠.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책은 일반적으로 꾸짖어 나무라는 걸 뜻하는 반면에 여기 힐책은요. 힐책은 잘못된 바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을 힐책이라고 합니다. 질책은 꾸짖어 나무라고 다음에 힐책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힐책입니다. 그런 미세한 의미 차이도 정확하게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니까 집착도 있고 징용도 있죠. 그죠?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 소집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징용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에 많이 끌려갔죠. 그죠? 살인으로 가서 또 뭐 공사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슬픈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번 볼까요? 오랫동안 잘 낫지 아니하는 병. 1번 와병은 누울 와자입니다. 그래서 누워 병들었다. 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고, 중병은 무거운 병, 투병은 병과 싸우다는 얘기고, 투병생활, 고황은 뭐더라? 바로 고치지 못할 병이고, 지병, 지속할지, 오랫도록 알아온 병을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병에도 이렇게 한자 병이 들어가는 다른 어떤 한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이렇게 명심하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두시고 뜻을 명료하게 이해해 두시면 어휘 능력의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 여유를 두고 다음 시간 이어갑시다. 예.